따뜻해질 거예요. 봐봐. 지금부터 저항을 연결할 겁니다. 저항.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류가 흐르다가 저항에 부딪히잖아.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라고만 알고 있잖아. 그럼 전류가 흐르다가 방해를 받으면 그 위치에서 에너지를 그 저항한테 뺏겨.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되기도 해. 저항에서. 그래서 그 저항이란 녀석은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열이 나는 것은 전열기, 우리 난로 같은 거, 전기 난로 같은 그런 것이 그 저항 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빛이 나는 건 꼬마 전구 같은 거, 전구 같은 것도 저항이라고 불러지는 거야. 그 저항을 이제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우리는 간단하게 전구 두 개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구 두 개를. 근데 저항이란 녀석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호로 요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저항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고 저게 전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를 지금부터 정리할 건데 이게 가장 핵심이야. 전기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근데 먼저 배경 지식으로 꼭 알고 가야 하는 거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우리 전류하고 전압하고 저항이라는 녀석하고 옴의 법칙까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간단해요. 전류는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I라고 표현합니다. 기호로. 단위는 뭘 사용했었죠? 단위는 암페어나 밀리암페어 같은 걸 사용을 해요.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20밀리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등등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전압은 기호로 V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마찬가지로 V나 볼트나 미리볼트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볼트라고 읽어줘요. 아니면 암페어라고 읽어주고요. 자, 저항은 기호로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옴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은 뭐였어? 기억납니까? 옴은 게임에서 사장이고 그 게임에서 빅토리 하려면 뭘 구출해요? I를 구출하고 알약을 먹는다라고 암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V는 IR로 기억을 해서 이거를 I에 대해 정리해서 사용하고 R에 대해 정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구하라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대로 정리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오늘의 약간 꿀팁인데 이걸 이렇게 비유하자는 거야. 자, 전류는 뭔가가 흘러가는 거니까 뭐가 흘러가자라고 하냐면 우리 물이 흘러가는 걸 한번 상상해 주면 돼. 물이 이렇게 쭉 회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갈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회로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건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을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한 걸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전압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된 게 회로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다는 표현이고요. 병렬은 이게 나란할 병자라서 위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가 연결된 것이 바로 병렬 연결된 녀석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전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죠? 옆으로 연결된 게 직렬로 연결된 거고 위아래로 연결된 거를 병렬 연결됐다고 표현을 해요. 이때 여기가 플러스다, 여기가 마이너스다.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랬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가는 걸 뭐라고 비유하자? 물이 흘러가는 걸로 비유하자라는 거. 물이 쫙 흘러가는 걸로 비유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전압은 그 물이 흘러가는 걸 밀어주는 압력이죠. 그래서 에너지 또는 압력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은 에너지다. 압력, 에너지로
힘을 가지고 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항은 얘를 막는 거잖아. 물이 흐르는 걸 막는 거. 뭔가 흘러가는 걸 막는 거. 그죠? 이게 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사람이 줄줄줄줄 줄을 지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로 전류를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못 가게 막는 거. 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너희들이 막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막 잠깐만 멈춰봐. 돈 좀 있냐?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깡패죠. 깡패. 그래서 저항을 막는 사람. 그래서 깡패에다 비유를 하면 찰떡궁합이에요. 저항은 깡패다. 그래서 막는 거다. 그래서 물이 가는 걸 막는 건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람이 가는 걸 막는 건 깡패라고 한번 비유를 하고서 끝났어. 이렇게 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자, 이러면 이제 여기를 완벽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기억납니까? 졸라맨이 있었는데 이 졸라맨이 요만한 도선을 통과하려고 해요. 근데 졸라맨이 이만한 도선을 통과하려고 해요. 1번이 힘들어요? 2번이 힘들어요? 2번이 힘들잖아. 도선이 저항이 길면 길수록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는 거잖아. 바로 저항도 마찬가지야. 저항이 하나만 있었는데 또 있어, 옆에. 바로 어떤 상황과 똑같다? 이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저항이 연결이 옆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은 더 커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2옴짜리 저항이고 얘도 2옴짜리 저항이면 전체 저항은 4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지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잘 봐. 저항입니다.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해. 전체 저항. 이 회로에 전체 저항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 요 저항과 요 저항을 더하면 되겠지. 요 저항을 그래서 첫 번째 저항 그래서 R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저항은 R2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 값을 더하면 됩니다. 얘가 2옴이고 얘도 2옴이라면 전체 얼마? 4옴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어떠냐면은 자,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인데 3번은 요것을 이걸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아래에다가 저항 하나를 더 연결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면적이 이만하게 커진 저항 하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3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3번 중에 어디가 졸라맨이 가기 더 편합니까? 여기죠. 넓어진 곳이 오히려 더 가기 편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잘 봐. 저항이 무려 2개나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저항이 커진다, 작아진다? 오히려 작아진다. 위아래로 연결돼 있으면 단면적이 넓어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저항이 많이 잘 봐. 저항이 연결될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지잖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저항이 많아질수록 저항은 작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 녀석을 뒤집어 버려. 반비례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저항의 역수는 하고 시작합니다. 이 녀석의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한다면 R1의 저항의 역수 더하기 R2의 저항의 역수로 구합니다. 저항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얘가 2옴이고 얘도 2옴이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분의 1, 1옴 나오죠. 2옴과 2옴이 더해지면 오히려 전체 저항은 1옴으로 줄어들게 돼요. 여기다가 이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저항이 1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은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유법이 아직 이용되지 않았어. 자, 지금부터 비유법이 이용됩니다. 비유법이 어떻게 적용되나 볼게요. 자, 전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번입니다. 전류.
여기에 전류가 출발합니다. 출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전체 전류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체 전류,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전체 전류가 흘러가다가 R1을 지나가겠죠. R1을 지나가는 전류를 첫 번째 전류 I1, 두 번째 R2를 지나가는 전류 I2라고 해볼게요. 비유합니다. 출발한 전류가 물인데 1톤의 물이 확 출발했어. 길이 한 가닥의 길이죠. 첫 번째 저항에게 깡패라고 보자. 첫 번째 깡패에게 도착하는 물은 몇 톤일까요? 1톤이죠. 그잖아. 1톤이잖아. 그리고 그냥 지나칩니다. 깡패가 물을 먹어치우지 않아. 그지? 지나치고 나서 두 번째 깡패에게 도착하는 물도 몇 톤이야? 1톤 똑같다니까? 길이 한 가닥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값이나 I1 값이나 I2 값이나 다 똑같다고요. 직렬회로일 때는 그래서 모든 부분의 전류값이 다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이걸 표현 어떻게 한다? 전체 전류가 I라고 한다면 I1 값이나 I2 값이나 모두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전체 전류가 2A가 흐른다. I1에 흐르는 전류가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A냐? 2A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좀 다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체 전류가 출발을 해요. 전체 전류가 출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1톤의 물이 출발했다고 칠게요. 근데 봐봐. 띠기띠기띠 1톤의 물이 막 출발해서 한 가닥의 길을 가다가 여기서 뭘 만나? 윗길과 아랫길을 만나지. 두 길로 나눠집니다. 물이 나눠진단 말이야. 물이 나눠져서 각각 500kg가 맞나요? 500kg씩 흐른 다음에 다시 뭉쳐져서 1톤으로 돌아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1톤의 물이 나눠지게 되잖아. 그치? 두 가닥의 길이니까. 그래서 전체 전류값이 I라고 한다면 I1이라는 값과 I2라는 값을 더해야 전체 전류값과 같아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병렬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나눠진다는 거 이해해 주면 되고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깡패가 여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으면 깡패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여기 전류가 물이 어떻게 흐른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생각해봐. 사람이 여기 3명의 사람이 출발을 했어. 깡패가 한 마리고 깡패가 두 마리 있어. 1홈, 2홈이란 뜻이야. 사람들도 생각이 있죠. 그죠? 사람들은 깡패가 많은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적은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적은 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한 명은 희생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2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여기에 1명의 사람이 지나가. 다시 말해서 저항이 큰 쪽에 적은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작은 쪽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런 관계만 좀 기억하면 돼요. 깡패로 비유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쨌든 2를 더하면 3이 나오게 되는 건 요거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야. 끝났다. 마지막 하나. 다 했네 벌써. 전압입니다. 이 전압은 되게 재밌는 게 전압은 뭐에 비유했죠? 에너지에 비유했잖아. 근데 에너지로 밀어주는데 언제까지 밀어주는지 알아? 전류가 다시 돌아서 다시 자기한테 도착할 때까지 밀어요. 출발한 전류가 띠기딕 지나서 다시 자기한테까지 전압으로 돌아올 때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자, 돌아오게까지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전압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설정해 볼게. 전체 전압이 100V라고 해보자. 100V. 중요합니다. 100V라고 한다면 100V의 전압을 가지고 이제 출발시킬 거야. 근데 여기 누가 존재해? 깡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만약에 자기 에너지를 잘 들어.
자기 에너지를 첫 번째 깡패를 물리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 두 번째 깡패를 지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똑똑하게 판단을 해야 돼. 딱 회를 딱 보고 깡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길이 한 가닥이야. 어떻게 해야 돼? 내 에너지를 적절하게 나눠서 여기다 50V, 여기다가도 50V를 걸어서 적절하게 깡패를 물리쳐 줘야지만 전류가 사람이 돌아서 저기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체 전압이 100V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V1, 여기 걸리는 전압이 V2라면 요 녀석과 이 녀석으로 적절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전압이 V라면 V1이라는 전압과 V2라는 전압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50V, 50V씩을 딱딱 걸어줘야 다 물리치고 전류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여기는 좀 달라. 여기 똑같이 전체 전압이 100V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여기는 길이 두 갈래야. 맞죠? 얘는 어쨌든 어떤 길을 이용하든 자기한테 돌아오게만 하면 되거든. 첫 번째 출발! 길이 두 갈래인데요. 내가 위에 이 녀석 물리쳐줄게. 100V로 위로 와. 쭉 위로 지나옵니다. 가능하죠? 두 번째로 출발해요. 자, 또 두 갈래인데요. 자, 이번에 아래로 가. 내가 100V로 얘를 물리쳐줄게. 아래로 와. 굳이 둘로 나눌 필요가 없어. 첫 번째는 여기를 모두 물리치고 두 번째는 여기를 모두 물리치면 돼. 맞아요? 자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빠빠빠빠빠빠.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 위에도 100V, 아래도 100V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첫 번째 길로 오는 속도하고 두 번째 길로 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언뜻 우리가 그냥 관찰했을 때는 위에도 아래도 모두 100V 걸리네. 여기도 100V 걸리는데 전체 전압도 100V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전압이나 V1이나 V2나 모두 같다는 겁니다. 여기 걸린 전압이 V1, 여기 걸린 전압이 V2라고 한다면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게 바로 저항의 연결 파트에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의 기본 핵심 개념이에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또는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 기구들, 얘가 받고 있는 전압, 얘가 받고 있는 전압, 모든 이 가전제품들이 받고 있는 전압은 모두 220V, 얘도 220V를 받고 있거든? 같은 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바로 병렬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모두 220V, 220V, 220V 걸리려면은 모든 가전제품들은 다 병렬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모두 같은 전압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가전제품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 연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압이 다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구동이 안 돼요. 가동이. 왜 안 켜져? 그렇죠? 전압이 너무 작아. 안 켜진다니까.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은 다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가전제품이 고장났어. 그래도 아래 거는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코동이 됩니다.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있죠? 걔는 다 직렬로 연결돼 있다. 하나가 틱 끊어지면 다 끊어져. 다 안 나와. 걔는 여기가 틱 끊어지면 회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류 자체가 아예 안 흘러. 그래서 모든 전구가 다 꺼져 버리는 거야. 하나의 전구가 망가지면 모든 전구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전구는 직렬 연결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요게 바로 저항의 연결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의 64쪽의 맨 위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전구의 밝기 먼저 얘기할게요. 전구의 밝기. 여기다가 전구 하나를 더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전류는 똑같죠? 근데 전압이 작아지죠? 또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두워져요. 어두워진다.
얘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야. 여기도 다 전압이 나눠지니까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어두워져요. 책이 뭐라고 써요? 체크합시다. 저항의 직렬 연결 맨 밑에 표 맨 밑에 전구의 밝기 찾았어요? 전구를 한 개만 연결했을 때보다 어두워진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개 연결하면 더 어두워지고요. 두 개보다 세 개 연결 더 어두워져. 계속 어두워져. 직렬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다지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엄청 연결돼 있잖아. 어두운 거예요. 근데 병렬 연결은 봐봐. 병렬 연결은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할 때마다 전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체크합시다. 그래서 전압이 안 바뀌니까 밝기가 다 똑같다. 밝기가 똑같다라고 먼저 기억합시다. 밝기가 똑같다. 완벽하게 왜 밝기가 똑같은지를 이해하려면 이제 오메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전구의 밝기는 직렬일 때는 어두워지지만 병렬일 때는 똑같다라고 일단 기억해도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전압이 다 똑같잖아. 전압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아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전압이 작아지니까 우리 전압으로만 기억합시다. 전압으로만 기억해서 전압이 다 나눠지니까 어두워지고요. 전압이 다 똑같으니까 전구의 밝기도 똑같다라고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구의 밝기와는 전압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네요. 전압이 나눠지니까 어두워지고, 전압이 똑같으니까 일정하고, 밝기가 일정하고 변함이 없고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나머지 내용은 이거 정리됐죠? 그림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저항의 연결입니다. 방금 쌤이 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직렬 봐봐. 쌤 방금 말한 장식용 전구,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가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퓨즈도 직렬로 연결돼 있어서 퓨즈가 틱 끊어져 버리면, 회로가 다 끊어져 버려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왜 집에 가끔씩 정전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퓨즈가 끊어지거나 또는 뭐가 이게 연결이 됐던 게 끊어지면은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퓨즈가 그겁니다. 퓨즈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너무 센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녹아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화재 감지 장치인데 봐봐. 얘는 봐봐.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죠? 화재 감지 장치인데 이게 자동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띠리리리리 울리는 장치예요. 이 정도 시끄러우면 일어날 텐데, 그죠? 안 일어나네요. 자, 봐봐. 이게 화재 경보장, 자동 화재 경보장치인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여기 이런 거를 칩시다. 불이 나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얘를 막 달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요 쇠가 이렇게 휘어요. 휘어져가지고, 회로에 띡 달라붙게 됩니다. 회로가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띡 휘어서 띡 달라붙으면 회로가 연결돼서 땅땅땅땅땅 때리는 겁니다. 띠리리리 때리는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이 온도에 따라서 회로가 연결되면, 직렬로 연결되면 얘를 땅땅땅땅 때리는 이게 바로 자동 화재 경보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직렬로 연결되는 것들이고요. 병렬로 연결되는 건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멀티탭, 그죠? 이게 다 병렬 연결이고요. 건물에 전기를 연결할 때도 다 병렬로 연결해서 모두 다 220V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가로등을 이렇게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도 병렬로 연결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이 가다가 돌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가로등 하나를 빵 깨면 모두 다 쫙 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하나가 꺼지더라도 다른 건 유지될 수 있도록 병렬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안전한 전기 사용은 뭐냐면, 봐봐. 우리 병렬로 잘 봐봐. 병렬로 연결된 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라며. 근데 병렬로 연결된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병렬이 너무 많으면 우리 저항이 계속 병렬로 연결되면 단면적이 계속 커져서
저항이 엄청 작아지죠. 전체 저항이 엄청 작아지죠. 자, ohm의 법칙 봐봐. I에 대해 전류하면 I는 R분의 V거든요. 전기 기구를 동시에 여러 개를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작아져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전체 전류가 엄청 커지겠죠. 전압은 일정한데 전체 전류가 엄청 작아지면 전체 전류가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이 회로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화재, 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그래서 화재가 날 수 있다.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도선, 이 녀석도 다 저항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부딪혀서 열이 발생되거든요. 열 때문에 여기서 불이 확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합선에 의해서 불이 났다. 문어 발식 전기 연결을 통해 화재가 났다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탭에 너무 많은 전기 기구를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고서 바로 문제 풀게요.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방금 말한 전지, 건전지 봤죠? 저항도 봤습니다. 저항 중에 전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스위치는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배우게 될 전류계와 전압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류계는 전류, 암페어를 재는 도구잖아. 그래서 A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전압계는 볼트를 재는 도구라서 V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를 보고서 누가 전류계인지 전압계인지 알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자.